문웅정권 관치금융 투쟁으로 박살내자. 문웅정권 관치금융 투쟁으로 박살내자. 투쟁으로 박살내자. 어젯밤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스위스 2대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3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실은 오늘 아침 블랙 먼데이가 열릴 수 있다는 공포의 밤을 새어 떨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파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됐던 세계적 투자은행 CS의 뱅크런 위기가 UBS의 인수로 급한 불을 끄게 되긴 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위원회는 즉각적으로 UBS의 CS 인수에 환영 의사를 밝혔고,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위기 중의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목전에 와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리면서 다른 국가들에서 자금 공급이 발생하는 것은 이런 뱅크런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약한 고리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해 김진태 사태로 불거진 우리나라 채권시장 위험이 100조 원 플러스 알파를 쏟아붓고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천억 달러가 깨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화 유동성이 썰물같이 빠져나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현 상황에서 과연 우리 금융당국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예산으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언급하고,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검사라는 몽둥이를 들고 금융기관들을 돌아다니며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고민하고 DF를 만들고 밤을 새워 투어를 해야 할 지금, 은행을 과점 체제에 공공재를 하지 않나 챌린지 뱅크니 스몰 라이센스니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들의 무한 경제 환경을 내몰아 온갖 고위험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는 금융 환경으로 내모는 것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게 현 정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과연 금융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모습인지, 아니면 이참에 국가 경제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나라로 몰아가겠다는 작정인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융산업 진입 규제를 안 하겠다면서 당연히 따라야 할 금융소비자 보호대책은 이런 망구 언급도 없고, 금리 인하가 최악 차주와 상생한 길이라고 떠들면서도 다중 채무 가구를 구제할 그 어떤 정부 정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부의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는 점입니다.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요인이 있어 굳이 언급하지 않겠으나, 정책의 불확실성이야말로 이는 무등의 소치요 아집에서 기하는 바이니 절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반응과 일관성 부재, 또한 정책 부서들의 압박자들은 전통적 정부의 역할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 포워드 가이던스 통로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의 정파 경로는 하나니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가 올라 물가 안정을 가져오는 것인데, 시장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정책이 먹히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정확히 이복현 감독원장은 대출금리 인하라고 협박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통화정책을 흔드는 격이며 이게 관치금융이며 검치금융인 것입니다. 법제도를 통한 정책 실현이 아니라 경제 주체들에 대한 협박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걱정스러운 것은 커져만 가는 경제 위기 속에서 금융 부분을 방어하고 조율해야 할 금융 공공기관들의 수장의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 출신의 무경험 비전문가들이 낙하산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주주 회장과 은행장은 물론이고 제3금융노조 산하 공공부문에도 전문성이 아니라 정치적 관계로 연결된 인사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그렇고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역시 자본시장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금융연구원의 금융연구실장이 대선 캠프 인연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시대적 낙하산 망령이 향후 임기가 도래하는 모든 공공금융부문에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작금의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관치정책과 관치 낙하산이 판을 치는 끝을 알 수 없는 참담한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소위 금융혁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선동적이고 위험하며 회복 불능한 결과를 몰고 올 것인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지금 이들을 막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죄 없는 우리 국민과 금융노동자들이 모두 감당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 7만 사무금융 노동자들은 강력히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망국적 관치금융 관치낙하산을 중단하고 금융시장의 위기, 특히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또다시 빨간불이 들어온 부동산 PF 등에 대한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실현하지 않을 경우 우리 사무금융 노동조합은 양대노총 금융산별인 금융노조와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민주노총 출혈총파업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금융지주 임종영 회장 낙하산 논란이 불거질 때쯤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은행은 공공재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실언이다 또는 무지의 결과다, 여러가지 지난주 토론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완전 도둑놈 심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 은행 지주회사들의 대부분의 주주들은 70% 이상이 외국인 주주, 약 한 10%가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 사주 국내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단 한 주도 가지지 않은 금융지주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공공재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파산을 하거나 할 경우에 정부의 공적 자금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공공재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낙하산을 마음대로 내려도 된다, 그리고 그 어떤 정책이라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거기에 따르게 할 수 있다라는 포석을 까는, 그러니까 관치금융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서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발언이죠. 절대 공공재가 아닙니다. 공공재라면 은행을 전부 다 국유화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 본격적으로 관치금융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3월 2일에는 금융위가 은행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이라는 관치금융 실행을 위한 TF를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서 스몰 라이센스 종합지급 결제 사업자, 그리고 은행권 경쟁 촉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금리 산정 체계를 돌아보고 퇴직금, 성과급 등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융노조에서는 3월 6일 성명서를 통해서 관치금융 TF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금융산업의 시스템과 건전성을 점검함으로써 다가올 위기 상황에, 부실 증가 상황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회의에서 모범 사례처럼 언급이 되었던 게 실리콘밸리 은행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고 사흘 뒤에 또 다른 은행 시그니처뱅크가 파산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금융위기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국내에 전이될 위험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재벌과 빅테크에게 새로운 금융업의 인허가를 내어주고 기존 금융사들을 줄을 세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당장 접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는 43개 전세계 국가 중에서 3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GDP의 105%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어있는 가계부채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중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입니다. 그 전세 제도 전세자금 그것을 레버리지로 해서 또 다른 부동산 금융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영업자들 역시 가계대출이 아닌 소상공인 대출, 소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지만 이 역시 가계부채로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실제 시설이나 운영자금으로 쓰이지 않고 가계부채로 부동산 자금으로 쓰인 규모가 얼마나 될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금융권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에서 뇌관이 터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은 서민, 대중, 그리고 우리 금융노동자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만약 실력이 없으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민간에 공공기관에 맡기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위기에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국채은행 지방이전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재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금융노조는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관치금융을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국채은행 지방이전을 막아내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치행위, 정치질을 저지해 낼 것입니다. 금융노조는 오늘자 성명서를 통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관치금융의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사무금융과 금융노조의 양대노총 금융노동자들의 투쟁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